이건 내가 고등학교 때 같은 학원을 다니던 친구에게서 실제로 들었던 이야기다. 그 친구의 학교는 야간 자율학습이 늦게 끝나는 편이라고 했다. 보통 밤 10시쯤 끝났고 그날도 평소처럼 혼자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다고 하였다. 늦은 시간이라 그런지 골목은 조용했고 가로등도 몇 개는 꺼져 있었다고 했다. 이어폰을 끼고 걷다가 갑자기 누군가와 세게 부딪혔다고 했다. 죄송합니다. 그 친구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숙이며 사과를 했다고 하였다. 상대는 후드를 깊게 눌러 쓴 남자였는데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다고 했다. 여자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피곤했던 탓에 대수롭지 않게 넘기며 그대로 집으로 향하였고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 10시가 훌쩍 넘은 시간이었다고 했다. 그렇게 집에 도착해 옷을 갈아입는 동안 문득 아까 그 남자가 떠올랐다고 하였다. 대체 이 이상하고 찜찜한 기분은 뭐지? 친구는 잡생각도 없앨 겸 갈아입은 옷을 세탁하기 위해 옷을 보고 있었다고 했다. 그때였다. 옷 소매 쪽에 짙은 얼룩이 묻어 있었다. 처음엔 그냥 진흙인 줄 알았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선명한 붉은색의 무언가가 묻어 있었다. 이건 피잖아. 뭐야? 이게 왜 여기 묻어 있지? 설마 아까? 그녀는 집에 오던 길 부딪혔던 그 남자가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때였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누구세요?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차분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경찰입니다. 뭐 좀 확인해 볼 게 있어서요. 여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네. 잠시만요. 여자가 인터폰을 확인해보자 경찰 제복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다고 하였다. 저 혹시 죄송한데 방금 이 근처에서 수상한 사람 못 보셨습니까? 여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하였다. 아니요. 못 봤는데요. 무슨 일이시죠? 요즘 이 근처에서 사건이 있어서요. 밤에는 외출 자제하시고 조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경찰은 그 말을 남긴 채 사라졌다고 했고 친구는 한동안 현관 앞에 서 있었다고 했다. 친구는 찜찜한 기분을 뒤로한 채 샤워를 한 뒤 잠에 들었고 다음날 아침 눈을 떠 휴대폰을 확인해보니 동네 긴급 알림 속보가 떠 있었다고 하였다. 심야기동 골목 묻지마 살인 사건? 그녀는 무심코 그것을 눌러보았고 기사 속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고 했다. 그 순간 숨이 멎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어젯밤 문 앞에 서 있었던 그 경찰, 사진 속 범인의 얼굴과 똑같은 것이었다. 그녀는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고 그때 더 소름 돋는 문장이 기사 아래에 적혀 있었다고 하였다. 범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뒤 피를 뒤집어 쓴 상태로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추정? 여자는 어제 입은 자신의 옷을 바라보며 어제 그 남자와 부딪혔던 순간
그리고 그 남자가 본인의 집까지 찾아왔던 어제 그 순간이 떠올라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멍하니 어제 입은 옷만 바라보았다고 하였다. 그 남자는 자신을 스쳐 지나간 그녀가 목격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경찰로 위장을 해서 직접 찾아왔던 것이었다. 결국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범인은 제발저리듯 현장에 찾아갔다가 그 자리에 잠복을 하고 있던 형사에게 체포되었다고 하였다. 근데 여기서 정말 소름이 돋는 건 그때 만약 그녀가 문을 열었더라면 그녀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도 몰랐을 것이라는 거다. 내가 일하던 식당에는 나와 같이 일하는 알바생 하나가 있었다. 갓 20살을 넘긴 아이였다. 말수는 적었지만 평소 지각 한 번 없이 일할 때만큼은 굉장히 성실한 아이였다. 하지만 그날따라 이상하게도 녀석이 멍한 표정을 지으며 잦은 실수를 하는 등 정신이 다른 곳에 팔려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렇게 가게 마감 시간이 다 되어 마감 정리를 하던 중 나는 녀석에게 물었다. 야, 너 오늘따라 왜 그래?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려? 무슨 일 있냐? 형, 그게... 혹시 잠깐 담배 한 대만 피러 가시죠? 녀석은 갑자기 담배를 피우러 나가자고 했고 그 말을 하는 내내 손이 계속 떨리고 있었다. 야마, 뭔데 그렇게 긴장을 하고 손까지 떨어? 뭐 심각한 일이야? 형, 제가 어제 좀 이상한 걸 봤어요. 뭘 봤는데 그래? 이걸 말해도 되나? 뭔데 말해봐, 이 자식아. 뜸들이지 말고. 제가 어제 친구들이랑 술 좀 마시고 집에 가는 길이었는데요. 새벽 1시쯤이었나? 흰색 승용차가 길가에 멈춰 있었는데 그 앞에 사람이 한 명 쓰러져 있었어요. 나는 별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뭐 사고 난 거 아니야? 그게 뭐라고 그렇게 긴장까지 하고 손까지 떨고 그러냐? 아니요. 그냥 사고면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뭘 어떻게 했길래 그래? 녀석은 침을 한번 삼키고 말을 이어나갔다. 그 앞에 여자가 쓰러져 있었는데 움직이지도 않고 가만히 누워 있었어요. 근데 그 운전자가 갑자기 트렁크를 열더니 그 여자를 트렁크 안에 넣었어요. 뭐? 야, 그럼 바로 신고를 했었어야지.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 제가 술 먹고 운전을 하고 있는 상태여서 만약 신고를 하면
저도 문제가 되잖아요. 아니, 그래도 임마, 그게 문제냐?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 건데. 저도 그때 좀 무섭기도 했고, 그럴 생각조차 안 났었죠. 솔직히 그 이야기를 들은 나는 녀석이 한심해 보였다. 그래도 사람이 죽었을 수도 있는 일이라 음주운전이 걸리더라도 마냥 넘길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이후 마감 정리를 끝내고 집으로 가던 중 집 근처 골목길에서 뺑소니 사건의 목격자를 찾는다는 전단지를 발견하였다. 어젯밤 1시경에 흰색 차량이 25세 은행원 김모 씨를 치고 시체를 몰래 트렁크에 싣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은 아래 번호로 전화를 달라고 적혀 있었다. 순간 나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딱 녀석이 말한 시간과 상황이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휴대폰으로 전단지 사진을 찍고 녀석에게 메시지를 보낸 뒤 전화를 걸었다. 야, 내가 사진 한 장 보냈거든? 이거 네가 봤다는 거 이거 아니냐? 맞는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전화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전화하면 저 음주운전한 거 걸릴 것 같은데. 녀석의 말에 나는 솔직히 화가 났고 단호하게 말하였다. 야, 이 자식아, 네가 처벌받아도 그놈보단 적게 받아. 여기서 지금 네가 신고 안 하면 피해자 가족은 평생 모르고 고통받으면서 살게 될 거야.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전화는 해볼게요. 녀석은 전단지에 쓰인 번호로 일단 신고는 하려는 모양이었다. 녀석의 운전면허증에게는 안 된 일이지만 옳은 일을 하게 한 것이니 좋게 넘어가려고 했다. 그런데 다음날 녀석이 알바를 나오지 않았다. 아무리 전화를 해봐도 받지 않았다. 그 다음날이 돼도 아무런 연락조차 없었다. 이 자식이 내가 그렇게 말해서 삐진 건가? 아무리 그래도 알바까지 제끼게 되는 게 말이 되나? 평소 지각도 한 번 없던 놈인데. 나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문자를 보내보았지만 3일째가 되는 날에도 녀석은 나타나지 않았고 전화 또한 받지 않았으며 문자조차도 읽지 않았다. 나는 괜히 불안해졌다. 그래서 그 전단지를 다시 찾아보았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눈에 들어왔다. 보통 교통사고와 실종에 관한 내용이라면 관할 경찰서가 어디인지 그리고 경찰 마크가 있어야 할 텐데, 아무리 봐도 경찰 로고가 없었다.
그리고 공식적인 문구조차도 없었다. 그제서야 나는 깨달았다. 전단지는 피해자와 경찰만 붙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 전단지 대체 누가 붙인 거지? 설마 범인이? 에이, 아니겠지. 그때부터 나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찝찝한 기분을 안고 집으로 향해 샤워를 마치고 컴퓨터를 켠 나는 한 뉴스 사건을 보게 되었다. 알바 녀석이 말한 뺑소니 사건에 관한 내용이었다. 그렇게 나는 무심코 컴퓨터를 보고 있던 중 휴대전화 벨이 울렸다. 알바 녀석의 번호였다. 야, 인마! 너 뭐야?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무슨 일 있는 거야? 아니, 무슨 일이 있으면 있다고 말이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야, 3일 동안 대체 뭘 하고 있던 거야? 알바 녀석의 전화에 나는 반가움 반, 안도감 반으로 말을 쏟아냈다. 하지만 녀석은 대답이 없었다. 뭐야? 야, 전화를 했으면 대답을 해야지. 여보세요? 여보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이내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다. 어제 전단지 사진 찍으셨죠? 누구세요? 아, 걱정 마세요. 당신이 목격한 건 아니니까. 당신 누구야? 제가 누군지를 알 필요 없고, 당신이 목격자를 설득하셨더군요. 당신 혹시... 네. 당신 이야기를 듣고 그 친구가 전화를 걸어 주었더라고요. 뭐야, 당신? 그 녀석한테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그 친구 어딨어? 어딨냐고! 그거 알면 당신은 제명에 못 살아요. 여튼 저는 그냥 감사 인사드리려고 연락드렸습니다. 목격자를 찾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봐요! 저기요! 그 말을 끝으로 전화가 끊겼고 다시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전화기가 꺼져 있다는 안내 멘트만 흘러나왔다. 나는 곧바로 통화된 녹음 파일을 가지고 경찰서로 향했고 신고를 하였지만 그날 이후 알바생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전단지는 아직도 그곳 동네 전봇대에 붙어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전단지를 절대 믿지 않는다. 특히 누군가를 찾는다는 문구를. 누군가를 찾는 것이 경찰과 피해 가족뿐만이 아닌 완벽한 범죄를 위해 범인 또한 목격자를 찾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신고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경찰서 앞에서부터 계속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뒤를 돌아봐도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도 발걸음이 이상하게 무거웠다. 마치 누군가 내 그림자 바로 뒤에 붙어 있는 것처럼. 그날 밤 나는 잠이 오지 않았다. 눈을 감으면 전화기 너머에서 들리던 그 목소리가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다. 너무나도 차분했고 조급함도 흥분도 없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말투. 그게 더 소름 끼쳤다. 사람을 해친 뒤에 나올 수 있는 목소리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아직 집 계약이 남아 있었지만 위약금까지 물어가며 더 이상 그 동네에 있을 수가 없어 최대한 먼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 그렇게 경찰에게서도 그 범인한테서도 아무런 연락조차 없이 꽤 오랜 시간이 흘러갔다. 그런데 내가 이제서야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최근 그 범인이 잡혔다는 소식을 뉴스를 통해 알게 되었는데, 범인은 그 동네에 살던 평범한 주민이었고, 역시나 발견된 시체는 여자 한 명과 남자 한 명이었다. 그렇게 나는 오늘 알바 녀석의 장례식을 다녀왔다. 장례식에서 사진으로나마 녀석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았다. 비록 지금은 세상을 떠났지만 나는 늘 기억하고 생각할 것이다. 말수는 적었지만 이럴 때만큼은 늘 성실했던 녀석으로.